네,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노숙인 복지법이 이제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에는 약 435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435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고 또 140명은 거리 노숙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 노숙인 복지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노숙인에 대한 정책과 시선이 어떤지 김명동 사단법인 노숙인 재활시설 은혜의 집 부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명동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은혜의 집 부원장 김명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그 부위원장님하고 저 인터뷰를 많이 해서 제가 부위원장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김명동 부원장님 반갑고요. 예, 예, 예. 그 먼저 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은혜의 집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집은 뭐 사연이 있어서 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다음에 뭐 가족적인 어떤 가족 해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다 사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의식주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이 집으로 못 가실 수밖에 없는 사연들 1년에 한 700여 명을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고 계십니다. 어, 근데 그분들을 사실은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뭐 어떤 생활의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는 그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재사회화할 수 있게끔 돕는 곳입니다. 예. 예, 예. 저도 그 평상시에 어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은혜 집을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 또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우리 그리고 부원장님, 네, 이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노숙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네네. 노숙인 복지법이 벌써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개정된 게 이게 지금 사실 좀 용어가 많이 좀 낯설거든요. 일반 분들은 잘 부르는데 옛날에는 조금 뭐 거리로 나올 분들은 좀 뭐 이렇게 좀 뭐 거지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 예, 사실은 예. 우리나라 이게 노숙인 변천사를 보면은 수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집에서 어떤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예, 그게 어떤 재반 문제로 인해서 거리로 나오셔서 그렇죠. 이렇게 좀 장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해체가 되면서 시설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 모든 사회복지 사업법 안에 기초가 될 수밖에 없던 부분은 이후에 이제 저희가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시다가 음, 나중에 이제 법이 뭐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세목적으로 됐는데 예, 현실적으로 뭐 이분들 오시는 분은 좀 중복 장애가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또 그 시설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또 국한돼 있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어젠가요? 제가 이 노숙인 복지법 관련해서 네. 저도 조금 이제 좀 알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원장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숙인 분들이 대도시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계속.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예, 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서울역이라든가 뭐 수도권 전철역 쪽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음, 지역에서의 어떤 울타리 아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어떤 케어나 집중 서비스가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거리로 가면은 일단은 민원의 대상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도 어떤 어떤 지역에서 자기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음,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환경도 그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이제 우리 인천에는 435명의 이제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문화 사회 진입과 함께 외국인 노숙인까지 발생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지리적인 여건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인접 이제 국제공항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주말에 또 여기 공항에서 네. 노숙을 하시다가 다시 저희 시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두 건씩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요. 이제 음,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뭐 이제 뭐또 국내로 오셔가지고 재반 여건이 안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잠재된 노숙 위기 집단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 노숙인 복지법이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있게 또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 부분이 그 노숙인 증가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네. 같은 경우는 뭐 단순 노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에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2월 달부터 외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못 나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여기 오실 때 이제 그 결핵 검사랑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래도 여기는 인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음, 일정 기간 이렇게 자가 격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또 싫어하시고 꺼려하시다 보니까 네. 지금 각 동에서도 그런 노숙의 문제가 민원이 많은데 아직 시설에 들어오시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거리에 그런 통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우리 김명동 부원장님, 네네, 이 노숙인 분들 중에 예, 그 휴대전화라든지 신분증 없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제 명부에 개인정보 적기를 되게 그 꺼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이게 네네. 좀 뭐 별도의 방역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알코올 선호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음, 정신적인 거랑 신체적인 거랑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일반 시민의 관심도 많이 가져져야 되고 그분들이 신원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뭐 복지 서비스 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 단체로 저희 많은 분이 계시다 보니까 방역 조치에 이제 비협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은 뭐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니까 좀 그럴 때 난감하는데 지금 그 인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뭐 나름대로 방역에 대한 부분은 인천 그 협의체를 통해서 그 매뉴얼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천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국 네네. 최초로 그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그 지역거리 노숙인 분들에게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예. 요게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무료 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는데 네. 매년 요게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은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음, 요게 지금 감기와 코로나 증상이 유사성이 너무 같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단체 생활에 많이 계신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저희가 난감할 그렇죠. 따름인데 네. 그 이제 인천광역시 자립지원 증진과에서 요 거리 문제 노숙 독감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인천 그 국제 라이언스 협회 남상기 총재님이 또 네. 지정 기탁을 부탁을 드렸더니 또 수락해 주셔가지고 음, 민간 협업으로 이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저희가 이제 협의체 차원에서 그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그쪽에서는 다 네. 모셔다가 이게 독감 예방 접종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맞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뭐, 인천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독감 예방 접종도 무료로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알기로 노숙인 의료 급여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원장님. 예. 예. 그게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좀 노숙인들의 그 의료 급여 사례가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어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시설 수급자 책정하는 과정에 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이제 노숙인에 대한 의료비 책정은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에 입소해야 그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예. 사실 인천 의료원에서 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직은 그것도 좀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설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입소를 하셔서 의식주 문제라든가 연고자 뭐 찾는 문제라든가 예, 예. 뭐 어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알코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정신과하고 그다음에 알코올하고 중독이라든가 뭐 어떤 신체 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대상의 어떤 복합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노숙인도 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 신경을 또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유, 자, 예,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예, 예. 이게 좀 지역 주민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음, 어떤 함께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저희 은혜집 같은 경우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여기 서구 같은 경우 지역 주민이 많이 동참해주고 계셔서 네, 노숙인은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좀 관심의 대상으로 돌리는데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 부원장님. 예, 또 오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져서 이럴 때 오늘 또 사실은 여기 대책에 또 긴급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관심 예,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김명동 사단법인 노숙인 재활시설 은혜집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죠. 먼저 인천교 펌프장 사거리 갑니다. 이병도 통신원.